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프랑스 지수, 영국 지수, 그리고 독일 지수 일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 지수는 0.02% 소폭이지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고요. 영국 지수도 0.03%,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1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하락하긴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크지는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유럽 증시가 어쨌든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미국의 CPI 발표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 CPI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수치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환호를 하기보다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오름세를 보고 목표치인 2%로 낮추는 연준의 마지막 여정이 평탄치는 않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CPI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에 비해서 3.1%,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의 전망치였던 3.1%와 0%의 부합권과 비교했을 때도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근원 CPI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4%, 전월 대비로는 0.3% 각각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상승률은 10월에 4%와 같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10월 0.2%에서 0.1%포인트 오르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점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영국에서의 상황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의 임금 상승률은 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다만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은행 측에서 이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68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시간별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 71달러 선을 잘 유지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점차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발표가 됐었던 CPI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CPI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조금 더 끈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속도 확인해 보시죠. 금속 보시면 금 가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 가격 소폭 올랐습니다. 0.055% 상승하면서 1994달러 선에서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CPI가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위험 선호 심리보다는 안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에너지 그리고 금속 가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전달해 주시죠. 예,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상승폭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인해 오늘 뉴욕 증시는 4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수별로 0.4에서 0.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시장이 제시했던 전망치였던 3.1%에 부합했으며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와 비교한다면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작돼 내일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연준의 12월 FOMC 결과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오후 들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IT, 제조, 금융, 운송, 헬스케어, 방위산업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기초소재, 소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06%, 달러 인덱스 역시 0.2% 하락했으며 시장의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오늘 4.4%가 급락하면서 4년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 및 결제 방식에 대한 독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연간 2천억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온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두 회사는 일반적으로 각각 자사의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에픽게임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소송은 3년 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가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축출시키며 시작됐는데요. 오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0.58% 하락해 132달러 52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가 심각한 경기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착륙이란 것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노동시장은 탄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는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유의미하며 하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완만한 하강을 지속해 연준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인들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 속도를 원만하게 늦추도록 하고 있다며 장기 예상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한 수준의 급등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노동시장이 일종의 완전 고용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나 라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칩 제조 혁신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몬드 장관은 화웨이 휴대폰에 사용되고 있는 7나노 칩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이와 함께 엔비디아가 중국을 위해 개발 중인 세계의 AI 칩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출시한 메이트 프로 60 휴대폰에서 예상보다 정교한 SMIC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칩을 공개했으며 미국 공화당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음을 입증해 미국 공급 업체들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은 2019년부터 특정한 미국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차단해 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첨단 컴퓨터 칩과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의 대중 수출 역시 전면적으로 통제해 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왔으며 이것은 글로벌 및 산업 공급망에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상승이며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되며 어도비 잉크를 시작으로 RAB 그룹, 포트로닉스, 노드슨 코프, 코그나이트 소프트웨어, ABM 인더스트리즈, 엠테크 시스템스, 그리고 버사뱅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전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39% 오른 2,53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1% 상승한 839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84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선물지수 역시나 0.67%가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양시장 모두 다 이렇게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급 주체는 어떤 주체였을지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저렇게 6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기관은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를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은 매수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동반 매도세를 기록했는데요. 개인은 2,21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18억 원 가까이 가량 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900억 원 넘게 매도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리고 수급 상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특징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어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태성이 29.92%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상한가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SFA 반도체도 25.52%, 어보브 반도체가 18.01%, 제주 반도체가 10.71%, 또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0.6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대형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도 상승불을 켜내기는 했습니다만 중소형주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이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또 어제 아침부터 ASML을 방문을 한다라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SML 클린룸을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ASML 본사를 방문해서 ASML이 선도한 기술 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 반도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는 기사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ASML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고요. 양국 정상과 함께 주요 반도체 기업도 간담회에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대 심리를 더욱더 끌어높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하이닉스의 경우 ASML과 함께 EUV 장비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보도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항공주들이 상승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낸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에어부산이 4.84% 오른 3,140원을 기록했고요. 제주항공도 3.71%로 일제히 4%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2.64%, 대한항공이 1.54%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거듭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내릴 경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투자 심리를 또 한번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화물 및 화물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투자 심리를 일제히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어제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무려 300% 급등했고요. 24,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따따블을 달성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공모가 대비 주가가 4배 상승을 하는 따따블을 달성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는 6,000원이었고요. 어제 종가는 18,000원이었던 만큼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S 머티리얼즈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패시터를 제작하는 회사로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LS 머티리얼즈 앞으로 어떠한 주가 행보를 나타내게 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